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건강식품 판매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부터 혼자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돈을 송금할 때도 혼자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이 말은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왜 건강식품 팔 때도, 투자 권유할 때도, 종교단체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올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년을 향해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해부합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가 나오는 순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걱정 끼치지 말라는 얘기구나. 괜히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어차피 내일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나쁜 말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을 배려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판매원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어르신, 자식분들은 바쁘시잖아요. 이런 걸로 시간 뺏으면 안 되죠. 어르신이 건강 챙기시는 건데 굳이 허락 받을 필요 없죠. 어차피 어르신 돈으로 하시는 건데요. 듣고 있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자기 생활도 벅찹니다. 건강식품 하나 사는데 전화할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내 돈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 건강을 위해 쓰는 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이 논리는 표면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 존중처럼 들리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지 마세요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식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혼자 결정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이 제안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표면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고립입니다. 판단의 안전망을 끊는 겁니다. 가족은 단순히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은 판단의 두 번째 눈입니다. 어르신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자식이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합니다. 어르신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 며느리가 아니, 이건 좀 검색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합니다. 이게 안전망입니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혼자서는 납득되던 논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판매원은 이 안전망을 끊어야 합니다. 말하지 마세요는 바로 이 작업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질문이 줄어듭니다. 가족에게 말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뭔데? 얼마나 하는데? 왜 필요한데? 누가 파는데?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가족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마세요가 나오면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말 안 할 거니까요.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결정합니다. 두 번째 변화 재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다른 데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보통은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애들아, 이런 거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보니? 그러면 다른 의견을 듣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판단을 수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말하지 마세요를 받아들인 순간 이 과정이 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결론 내립니다. 아니면 그냥 진행합니다. 세 번째 변화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곧 생각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딸 만나면 얘기해 봐야지. 이 한 문장이 있으면 일주일이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의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다른 정보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말하지 마세요가 나오면 이 시간이 사라집니다. 오늘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원은 이 속도를 원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약 확률은 낮아집니다. 누군가와 상의할수록 계약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은 모든 세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30대에게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즉시 의심합니다. 숨길 이유가 뭔지 묻습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왜 노년에게만 이 말이 통할까요? 세 가지 심리적 지점이 있습니다. 심리 1의 1은 내가. 어르신들에게는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평생 스스로 결정해 왔습니다. 결혼도 스스로 결정했고, 집도 스스로 샀고, 자식도 스스로 키웠습니다. 자식한테 물어보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식이 물어보면 내가 답해줬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사도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됩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 필요해요? 아빠, 그거 사기 아니에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한테 허락받아야 하나? 내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건가? 이 감정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가 나오면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어르신의 독립성을 확인해 주니까요. 어르신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이죠. 어르신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심리 2 도움받기 싫은 마음. 나이가 들수록 도움받는 게 싫어집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좀 도와줄래? 그냥 물어보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나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자식한테 안 물어봅니다. 며칠 동안 혼자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은행 업무 어려우면 자식한테 안 물어봅니다. 은행 가서 직원한테 여러 번 물어봅니다. 이게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판매원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르신, 이런 건 자식들도 잘 몰라요. 어르신이 직접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심리 3체면 문화. 체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하지만 70대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체면은 세 가지 질문으로 작동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이 질문들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어르신이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300만 원짜리입니다. 자식에게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얘네가 뭐라고 할까?
또 속았다고 하는 거 아닐까? 내가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자식한테 엄마 그거 사기예요 들었으면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숨깁니다. 판매원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자식들은 이런 거 가치를 몰라요. 괜히 얘기했다가 오해만 받으세요. 어르신이 건강 챙기시는 건데 눈치 볼 필요 없죠. 체면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 독립성, 자존감, 체면, 이것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말하지 마세요가 작동합니다. 30대는 이 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합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이론을 봤으니 이제 실제를 보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세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건강식품 판매 현장. 어떤 어르신이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젊은 사람이 와서 건강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혈압 관리, 관절 건강, 치매 예방. 유익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르신들은 다 듣습니다. 강의 끝나고 강사가 말합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께만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 오늘만 50% 할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관심을 보입니다. 강사가 개별 상담을 합니다.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시죠? 네, 약 먹고 있어요. 그럼 이 제품이 딱 맞으세요.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설명을 듣고 있으니 그럴듯합니다. 어르신이 말합니다. 그런데 좀 비싼데. 애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이 순간입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자식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반대하실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건강식품 가치를 몰라요. 그냥 비싸다고만 생각하죠. 어르신 건강은 어르신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혈압 높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르신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래요. 자식분들은 바쁘시잖아요. 이런 거로 시간 뺏으면 안 되죠. 어르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고민합니다. 강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오늘 할인이 오늘까지예요. 내일은 정상 가격이에요. 자식분들한테 물어보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그럼 할인 못 받으세요. 압박이 시작됩니다. 결국 어르신은 구매합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체면 때문입니다. 말했다가 또 속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제품은 방 한구석에 쌓입니다. 사례 2 투자 권유 상황. 어떤 어르신이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서 다시 예금하려고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요즘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다른 상품 보실래요? 다른 상품이요? 네, 원금 보장되고 수익률도 예금보다 훨씬 높은 상품이 있어요. 직원이 상품 설명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ISA, ELS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르신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럼 안전한 거죠? 네, 안전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많이 하세요. 어르신이 말합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자식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복잡해져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금융상품 잘 모르거든요. 괜히 겁만 주세요. 그냥 예금에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손해예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금하시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요.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어르신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전문가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어갑니다. 어르신 돈은 어르신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돈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이 말에 어르신이 끄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결국 어르신은 가입합니다. 집에 가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원금이 손실됩니다. 원금 보장은 조건부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조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말합니다. 그제야. 자식이 화를 냅니다. 왜 이런 거 혼자 하셨어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2530, 2800살에 3종교 단체 접근. 어떤 어르신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옵니다. 젊고 친절합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일상 이야기입니다. 날씨, 건강, 자식 이야기. 그 사람은 계속 듣습니다. 공감합니다. 친절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납니다. 또 대화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무슨 모임인데요? 건강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모임이에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르신이 갑니다. 모임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밥도 줬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몇 주 후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르신, 우리 단체가 어르신들 돕는 일을 많이 해요. 혹시 후원 생각 있으세요? 얼마나요? 부담 없으시게 매달 10만 원 정도면 돼요. 어르신이 고민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르신, 자식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오해하실 거예요. 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교단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 봐요. 사입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사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식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괜히 말씀하시면 싸우기만 해요. 어르신이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어르신 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은 후원을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달은 50만 원이 됩니다. 자식이 통장을 보고 알게 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3가지 사례. 판매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순간 어르신은 고립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가 나오면 반드시 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누군가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면 그 순간 자식에게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면 그 순간 가족에게 말해야 합니다. 왜? 숨길 이유가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가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옷 사면 점원이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의사가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마트에서 장 보면 직원이 말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가족의 개입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두려워할까요? 가족이 개입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요. 가족이 보면 이상한 게 보이니까요. 가족이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은 경고입니다.
위험합니다의 정중한 버전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말하세요. 자식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누구라도 좋습니다. 말하는 순간 안전망이 생깁니다. 말하는 순간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말하는 순간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말하지 마세요를 넘어 더 위험한 건 어떤 결정을 혼자 내리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결정만큼은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하세요. 부동산, 금융, 건강, 법률.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5가지 순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